한 청년이 땀을 잔뜩 흘리며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글쎄, 아직 단풍 구경을 할 시기는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는 걸까요? 어쨌거나 그렇게 한참 동안 산속을 헤매던 청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물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거의 다 온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눈앞에는 거대한 폭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폭포를 찾아 헤맨 것일까요? 이야기는 다시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년의 이름은 무겸이라 하였는데 그는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답니다. 사실 그는 온 동네의 소문이 자자한 효자였죠. 그래, 무겸아. 오늘은 또 무슨 재미난 이야기가 없느냐? 잊고 말고요. 오늘도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사옵니다. 무겸의 어머니는 매일매일 재밌는 이야기 듣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효자인 무겸은 언제나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니 어느덧 소재가 다 떨어져 고민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이거 참 큰일이로군. 우리 어머니는 하루 세끼 밥은 못 드셔도 하루라도 재미난 이야기를 못 들으시면 몸져 누우시는 분이니. 그런데 이제 이야기도 다 떨어지고 어디 재밌는 이야기를 잔뜩 얻을 수 있는 서책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우리의 주인공 무겸은 하루하루 고민이 깊어만 갔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네 노인으로부터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래, 자네 어머님은 여전히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신다지? 그렇사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만 들으시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사옵니다. 그래, 그분은 젊었을 적부터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더랬지. 그나저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면 자네도 참 보충이 크겠구먼 그려. 안 그래도 요즘 그 문제로 수심이 깊사옵니다. 어르신, 어디 재미난 이야기책이라도 없겠사옵니까? 노인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내가 서책은 잘 모르겠네. 하지만 자네의 귀가 솔깃해질 만한 말을 들려줌세.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무겸은 짐짓진지한 표정으로 노인에게 바싹 다가가 앉았죠. 그래, 필시 지금 자네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네. 우리 마을에서 동쪽으로 사흘 정도 걸어가면 큰 산이 하나 나올 것일세. 그 산속 깊은 곳 어딘가에 큰 폭포가 하나 있는데 그 폭포 안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다네. 폭포수 안쪽에 마을이 있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그렇다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대목이니 잘 들어보려나. 무겸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노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 마을 한가운데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는데 그곳에 여인이 한 명 살고 있다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고 하더군. 아무 조건 없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나도 딱 여기까지만 알고 그 이상은 잘 모른다네. 그 여인이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지도 모르고 아무 조건이 없을 수도 있지. 어쨌거나 자네의 지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폭포수 안에 살고 있는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듯 허이. 노인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온 무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폭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여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그래, 지금 이렇게 있어봤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으니 일단 그 여인을 찾아가 보자. 어차피 이렇게 가만히 집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결심한 무겸은 당장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소자, 한 며칠 동안만 어디 좀 다녀오겠사옵니다. 그의 어머니는 펄쩍 뛰며 만류했죠. 아니 된다. 네가 그렇게 며칠 동안 훌쩍 집을 비우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는 말이더냐. 소자, 금방 돌아올 터이니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하는 일이옵니다. 그렇게 무겸은 어머니를 애써 안심시킨 뒤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어쨌거나 그는
부지런히 걸은 끝에 결국 노인이 말했던 그 폭포에 당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들은 대로 참 거대한 폭포로군. 정말 장관이로다. 아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넋을 놓고 폭포를 감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저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도대체가 입구가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끝에 무겸은 간신히 폭포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세상에나? 폭포수 안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다니. 노인의 말대로 폭포수 안쪽에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민가가 몇 채 들어서서 마을을 이루고 있었답니다. 정말이지 신비로운 광경이로군.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이 빠져 있는 무겸의 눈에 고래등처럼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저곳이로군. 그 여인이 살고 있다는 집이 바로 저곳이랬다. 다소 긴장된 마음을 뒤로 한 채 무겸은 마을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그 기와집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이윽고 기와집 대문 앞에 다다른 무겸은 목청을 가다듬고 크게 외쳤죠.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좀 들어가도 되겠사옵니까? 그런데 무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무겸은 순간 흠칫 놀랐지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문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죠. 그런데 그 순간 젊은 여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내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소. 깜짝 놀란 무겸의 눈에 대청마루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답니다. 나를 아시옵니까? 여인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그럼 말다마다. 그대의 이름은 무겸이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효자이고 말이야. 무겸은 자기도 모르게 여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죠. 저를 아시다니. 당신은 필시 인간이 아닌 영험한 존재이신 듯 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잘 아시겠지요? 그렇소. 그대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지. 지금 바로 그대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겠소. 나를 따라오시오. 말을 마친 여인은 조용한 발걸음으로 문 밖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무겸은 그녀의 뒤를 허겁지겁 따라갔죠. 이윽고 여인은 마을 뒤편에 있는 호숫가로 그를 이끌었답니다. 이 호수는 위에서 내려오는 폭포수가 마을 안쪽으로 흘러들어와 생겨났는데 아주 영험한 장소라오. 그대는 지금 바로 호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오. 여인의 말을 들은 무겸은 호숫물을 바라보았답니다. 얼핏 보기에도 수심이 아주 깊어 보였죠. 이곳으로 들어가라고? 저 아래는 아주 시커먼 것이 무슨 용이라도 한 마리 들어있을 것 같구나. 무겸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죠. 무엇을 그리 꾸물거리는가? 당신은 효자가 아니었던가? 저 호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어머니를 잘 모시게 해줄 영험한 영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홀로 당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면 이 정도쯤은 해내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인의 다그치는 말에 못 이겨서 무겸은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두 눈을 꼭 감고는 호숫물 속으로 풍덩 몸을 던졌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내가 정녕 물속에 들어오기는 한 것인가? 그도 그럴 것이 분명 차디찬 물속이라 생각했건만 마치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너무나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처 의아함을 느낄 새도 없이 무겸의 눈앞에 그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마치 주마등처럼 착 펼쳐지는 것이었죠. 이것은 죽음 직전에 보인다는 그 주마등이 아니던가? 내가 이대로 죽는 것인가? 어머니, 소자 너무나 죄송하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두고 이승을 하직하게 되다니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사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런데 어디선가 문득 밝은 빛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앞을 가만히 바라보니 호수 맨 밑바닥에
붉게 빛나는 구슬이 하나 놓여 있었죠. 저것은 무엇인가? 무겸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의 두 발이 호수 밑바닥에 닿게 되었답니다. 이곳은 필경 물속일진데 왜 이렇게 숨을 내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필시 내가 이미 죽어서 1000개에 다다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 구슬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어디 한번 가서 찬찬히 살펴보아야지.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붉은 구슬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이내 손을 뻗쳐서 닿을 만한 거리에 이르자 그 구슬을 가만히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았답니다. 그래, 결국 이곳까지 자러 왔구나. 아니, 당신은 아까? 그래, 나는 본디 인간이 아닌 영험한 힘이 깃든 영물이니라. 나는 본디 붉은 구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너를 맞이하기 위해 잠시 동안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이오? 나를 품에 안고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 곁에 나를 놓아두기만 하면 내가 스스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지. 비단 여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안에 있게 되면 너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야. 그럼 이제 이쯤 하면 설명은 다 된 듯하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여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겸은 다시 정신을 잃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얼굴을 간지럽히는 따뜻한 햇살에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아니, 이곳은 우리 집 아니던가? 언제 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지? 그렇습니다. 무겸은 자신의 집 툇마루에 누워 있었던 거죠. 설마 지금까지 꿈을 꾼 것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의 품 안에는 호수 밑바닥에서 보았던 붉게 빛나는 구슬이 새초롬하게 안겨 있었답니다. 아니, 이 구슬이 나에게 있다니. 이것은 필시 꿈이 아닌 생시로구나. 그렇게 몸을 벌떡 일으킨 무겸은 구슬을 손에 든 채 신나게 어머니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는 효자 아들이 신비로운 구슬을 손에 넣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주인공의 어머니는 오늘도 구슬이 들려주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하고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붉은 구슬이 큰 복도 가져다 준다고 했으니 두 모자는 평생 풍족하게 즐겁게 살아갈 듯해요. 제 이야기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역시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